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 검은 점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걸 보셨나요? 손등에 생긴 갈색 반점들 때문에 괜히 손을 내미는 게 망설여지셨나요? 이런 경험 정말 속상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일해온 김영호입니다.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단 3분만 투자하시면 저승꽃이라 불리는 건버섯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검은 반점 때문에 한숨 쉬던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없애려고 노력하셨는지 저는 압니다. 약국에서 미백 크림을 사서 발라보기도 하고 비싼 화장품을 써보기도 하고 심지어 집에서 레몬즙을 발라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효과는 없었죠. 돈만 쓰고 결과가 없어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제 환자 중 김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통해 20년 된 건버섯이 3주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건버섯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셨는데 요즘은 친구들과 산책도 다니고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다고 합니다.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세요. 이 비밀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드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아낌없이 모두 드리겠습니다. 건버섯은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과도하게 쌓이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지루성 각화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방치하면 점점 크기가 커지고 색이 더 짙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레이저 시술로도 제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사일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햇빛을 많이 쬐는 분들은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젊은 시절에는 햇빛 차단을 생각하지 못했기에 그때의 누적된 햇빛이 지금 건버섯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건버섯은 보통 40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반점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커지고 색이 진해집니다. 때로는 밀가루를 뿌린 것처럼 작은 건버섯이 여러 개 모여 생기기도 하고 동전 크기의 큰 건버섯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로 얼굴, 손등, 팔, 목, 가슴처럼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에 나타납니다. 제 환자 중 박순자 할머니는 얼굴에 건버섯이 너무 많아 우울증까지 겪으셨습니다. 손녀 결혼식 사진을 찍는 것도 부끄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한 지 3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사진 찍는 것이 즐거워지셨고 지금은 그 사진을 지갑에 넣어 다니며 자랑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버섯이 많다는 것은 간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외모뿐 아니라 건강까지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일수록 건버섯이 더 쉽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버섯 관리는 단순히 미용을 넘어서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피부과에서는 건버섯 하나 제거하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얼굴에 10개만 있어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보통 3회에서 5회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총 비용이 최소 1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연금 생활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모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돈을 쏟아붓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50년간 연구한 최고의 건버섯 제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들은 매우 간단해서 누구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고 집에 있는 재료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레몬 꿀팩입니다. 제 환자 김옥순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3주 만에 건버섯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피부과 의사인 저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얼굴 가득한 건버섯 때문에 늘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다니셨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외출하신다고 합니다. 왜 레몬과 꿀이 좋은 걸까요? 레몬에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며 항균 작용으로 피부 건강도 지켜줍니다. 레몬 꿀팩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레몬 반 개를 짜서 즙을 내고 꿀 한 숟가락과 섞습니다. 여기에 밀가루를 약간 넣어 반죽처럼 만드세요. 이 반죽을 건버섯 부위에 바르고 15분 정도 기다린 후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2-3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레몬은 신선한 것을 사용하세요.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것보다는 갓 구입한 레몬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꿀은 설탕이 섞이지 않은 순수 꿀을 선택하세요. 시장이나 동네 슈퍼에서 판매하는 토종꿀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피부가 약간 따끔거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통증이 심하다면 즉시 씻어내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레몬즙의 양을 줄여 사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레몬을 피부에 바른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건버섯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녁 시간에 사용하시고 다음날 외출할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챙기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이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3일째부터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2달 후에는 건버섯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지금은 손자와 함께 사진 찍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사진 찍기를 꺼려 하셨지만 이제는 손자와 함께 셀카를 찍으며 웃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녹두팩입니다. 녹두는 오랫동안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녹두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피부에 쌓인 불순물을 제거하고 피부를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이 방법을 꾸준히 사용하여 85세까지 건버섯 하나 없이 지내셨습니다. 동네 분들이 모두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녹두가루 3숟가락을 준비하세요. 여기에 우유 2숟가락과 꿀 1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걸쭉하게 반죽을 만들어 건버섯 부위에 바릅니다. 15분 정도 기다린 뒤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만 반복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녹두가루가 없으면 약국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약 5,000원 정도로 부담되지 않습니다. 직접 녹두를 구매해 믹서기에 곱게 갈아 사용하시면 더욱 신선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는 따뜻하게 데워 사용하면 녹두가루가 더 부드럽게 잘 섞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건버섯은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긴 것이기에
없애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만 꾸준히 해주시면 한 달 안에 분명히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자신의 피부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제 3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법은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부엌에 있는 흔한 과일을 이용해 건버섯을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버려지는 부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3번째 비법은 바로 바나나 껍질 마사지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방법입니다. 왜 바나나 껍질일까요? 바나나 껍질에는 피부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껍질의 안쪽 하얀 부분에는 비타민 A, B, C, E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여 건버섯을 옅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구연산과 살리실산 성분이 있어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나나 하나를 맛있게 드신 후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껍질의 안쪽 흰 부분으로 건버섯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10분간 마사지합니다. 이후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세요. 이 과정을 매일 저녁 세수 후에 반복하시면 됩니다. 제 환자 방영우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습니다. 바나나 껍질로 건버섯이 사라진다고 누가 쉽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딸의 권유로 시작하셨고 3주 만에 얼굴에 건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지는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바나나를 드시고 껍질로 마사지하는 것이 생활 습관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면 전혀 귀찮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 흰 부분에 있는 비타민과 구연산은 멜라닌 색소를 자연스럽게 엮어 건버섯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약간 덜 익은 바나나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껍질의 검은 점이 조금 있는 상태가 가장 적합합니다. 너무 푸른 바나나는 효과가 떨어지고 지나치게 익어 갈색으로 변한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나나 껍질을 한번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용한 껍질을 재사용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마사지 후에는 반드시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부가 끈적거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나나를 드신 후 버릴 껍질을 활용하는 것만으로 피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영양도 풍부해 건강에도 좋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건버섯 관리까지 도와주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순옥 할머니는 이 방법을 꾸준히 따라하신 결과 손등에 있던 건버섯이 3주 만에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옅어졌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손이 예뻐졌다고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손주들과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이 이제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그런 기쁨을 여러분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중요한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 껍질로 마사지한 후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바르면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이 바나나 껍질에 좋은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병원에서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알아낸 소중한 경험입니다. 혹시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파인애플 껍질로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 껍질 안쪽에도 건버섯의 좋은 천연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다만 파인애플은 산도가 높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처음에는 5분 정도만 짧게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검버섯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피부 보습과 자외선 차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시는데 이 기본을 놓치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방법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제는 검버섯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검버섯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음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병원 치료비가 줄어들어 저로서는 손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건강이 더 중요하니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검버섯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정 음식을 꾸준히 드신다는 점입니다. 그 비밀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왜 좋을까요? 시금치에는 철분과 비타민 A, C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엽록소가 풍부하여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시금치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짝 데쳐서 드세요.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끓는 물에 30초만 담갔다가 꺼내시면 됩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 1숟가락을 더하면 영양소 흡수가 2배로 늘어납니다. 약간의 소금과 깨를 뿌리면 맛도 한층 좋아집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시금치를 매일 한 줌씩 생으로 드셨는데 3개월 만에 검버섯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마다 시금치 잎 2장을 씹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웃들에게 베란다에서 시금치 기르는 법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두 번째 음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검버섯 예방에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방패 역할을 합니다. 당근은 하루에 작은 당근 하나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약간의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당근 주스를 만들 때 사과 반 개를 함께 갈아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더욱 커집니다.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당근은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 바로 아래에 영양 성분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세요. 요즘은 친환경 당근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아내는 20년 넘게 매일 당근 주스를 마셔왔습니다. 75세인 지금도 얼굴에 검버섯이 거의 없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하나같이 제 아내의 맑은 피부를 부러워하며 비결을 묻는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때마다 웃으며 당근 주스 덕분이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멜라닌 색소의 과다 생성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한 호두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많아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호두는 하루에 5개에서 6개 정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드시면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구르트에 잘게 부셔 넣어 드시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물 한 잔과 함께 호두 5개를 꼭 챙겨 먹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호두를 6달 동안 꾸준히 드신 후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얼굴과 손등의 검버섯이 너무 옅어져서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호두가 비싸서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부를 위해 한번 투자한다고 생각하니 2달치 호두를 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지으셨던 환한 미소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3가지 음식을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면 피부 속에서 멜라닌 색소 생성이 자연스럽게 억제됩니다. 그래서 햇볕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건버섯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호두와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3배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토마토, 블루베리, 연어, 녹차 같은 음식들도 건버섯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한 시금치, 당근, 호두가 가장 강력한 조합입니다. 다음으로 건버섯 관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 바로 피부 보습과 자외선 차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시는데 이걸 모르시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알고 계셨더라도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확실히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습과 자외선 차단입니다. 이 2가지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보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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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입니다. 우선 피부 보습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이 틈으로 유해 물질이 침투하여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건버섯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부 보습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에 세수를 한 직후 즉시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시간을 끌지 말고 얼굴을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남긴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렇게 하면 수분이 피부에 그대로 머물게 되어 오래도록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싼 보습제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에 올리브 오일을 떨어뜨려 건버섯 부위에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추가로 일주일에 2번 꿀과 올리브 오일을 섞은 보습팩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꿀 1숟가락과 올리브 오일 반 숟가락을 섞어 얼굴에 바르고 20분 후 씻어내세요.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욕이나 세수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이를 저는 3분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3분이 지나면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지고 그 후에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항상 욕실에 보습제를 준비해두고 씻자마자 바로 바르셨습니다. 그래서 90세가 넘어서도 피부에 검버섯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또 하나의 소중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검버섯 부위에 바세린을 약간 두껍게 발라보세요. 바세린은 끈적임이 있어 베개에 묻을 수 있으니 베개 위에 수건을 깔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정말 뛰어납니다. 단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 피부가 달라진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장미숙 할머니는 바나나 팩과 보습만 꾸준히 한 달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20년 넘게 있었던 건버섯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피부과 시술을 받았냐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저녁 꿀과 바세린으로 보습팩을 하시는데
78세인 지금도 피부가 60대처럼 보인다고 자랑하십니다. 이제 자외선 차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외선은 건버섯의 가장 큰 적입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결과 건버섯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야 하고 SPF 30 이상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 번 바르는 양은 500원 동전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흐린 날에도 꼭 발라야 합니다. 구름을 뚫고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야 하고 특히 점심시간에는 꼭 추가로 발라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자외선이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모자나 양산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흐린 날이나 겨울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생략하는 실수를 하십니다. 하지만 자외선은 구름이나 유리창도 통과합니다. 겨울에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계절이나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발라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뿐만 아니라 손등에도 발라야 합니다. 손등은 얼굴 다음으로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부위입니다. 얼굴만 관리하고 손등을 소홀히 하면 손에 건버섯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셨습니다. 그래서 93세까지 건버섯 없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약이 아니라 밥이다. 그만큼 매일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방법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 사이에 비타민C를 바르면 건버섯 개선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비타민C 제품으로도 충분합니다. 비싼 제품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세안 후 즉시 보습제를 바르기. 둘째, 비타민C 제품 바르기. 셋째,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이 순서를 지켜야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심각한 건버섯으로 고생하셨지만 이 방법을 3달 동안 성실히 실천한 결과 눈에 띄게 개선되셨습니다. 지금도 종종 병원에 들러 감사 인사를 전해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버섯 관리뿐만 아니라 뇌 건강까지 지키는 특별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피부 관리를 넘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손 운동입니다. 손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고 피부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환자들은 건버섯이 적고 치매 발병률도 훨씬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손끝에 수많은 신경말단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끝은 우리 몸 어느 부위보다 많은 감각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신경들이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6세인 강영호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30분씩 손가락 운동을 꾸준히 하셨는데 놀랍게도 젊은 사람 못지않은 뛰어난 기억력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도 60대 수준의 뇌 건강을 보여주셨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주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의 피부에도 건버섯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손가락 운동이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부 건강까지 좋아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간단한 손 운동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엄지손가락과 다른 네 손가락을 차례로 맞닿게 하는 운동입니다.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그 다음 엄지와 중지를, 이어서 엄지와 약지를, 마지막으로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맞대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움직여 보세요. 각각 10번씩 반복하면 됩니다. 다음은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손바닥을 빠르게 문질러 열이 오를 때까지 비벼주세요. 그런 다음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얼굴의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피부가 환해집니다. 특히 검버섯이 있는 부위를 살짝 눌러주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은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목을 크게 돌리는 운동입니다. 손가락을 교차시켜 깍지를 낀 뒤 손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이 운동은 손목과 팔까지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이 손 운동은 아침과 저녁에 각각 5분씩만 해주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해도 좋고 식사 전이나 잠자기 전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작은 비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손 운동을 마친 뒤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손등 검버섯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손등은 햇빛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손 운동 후 보습과 자외선 차단까지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 환자 김영철 할아버지는 손 운동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결과 손등의 검버섯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져 약 복용 시간도 잊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손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손 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손가락 관절염 예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가락 관절이 아프고 굳어지기 쉬운데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제 어머니도 이 운동을 실천하셔서 90대까지 직접 바느질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손을 많이 움직이면 뇌 인지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움직임이 뇌를 직접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부터 손을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에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이 손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75세인 지금도 기억력이 좋고 손에 검버섯이 거의 없습니다. 주변 동료 의사들은 저에게 비결을 묻곤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 손 운동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레몬 꿀팩, 녹두팩, 바나나 껍질로 검버섯을 관리하세요. 둘째, 시금치, 당근,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세요. 셋째,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실천하세요. 넷째, 손 운동으로 뇌 건강과 피부 건강을 함께 지키세요. 이 4가지만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한 달 안에 검버섯이 옅어지는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50년 동안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께 아낌없이 전해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은 병원에서도 쉽게 알려드리지 않는 소중한 비결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병원 치료가 필요 없어질까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오늘 모두 공개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통증을 잡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제 50년 의학 지식을 모두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